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무기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유럽연합이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약속 기한인 내년 3월까지 100만 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EU 외교수장격인 그가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전장에서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탄약 수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EU가 약속한 155mm 포탄은 전선에서 매일 6,000에서 7,000발의 탄약이 사용돼 탄약 보급이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EU가 약속한 대로 100만 발의 탄약이 내년 3월까지 지원될 경우 최소 반년간은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외교수장조차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피력하자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 틈을 노리고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는 밀리던 동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대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지역은 동부전선의 요충지 아우디우카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집요하게 노려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러시아도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이 지역을 빠르게 돌격하여 장악하려고 기갑부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대규모 기갑 웨이브는 아우디우카의 단단한 방어력에 막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얀색 점들은 전부 대전차 지뢰인데요. 러시아는 이 대전차 지뢰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그냥 밟아서 통과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통과하다니 러시아군의 아우디우카 공세는 데스웨이브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무지막지했습니다. 결국 공세 몇 번 만에 러시아군 기갑 수백 대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손실이 너무 커지자 러시아는 포위전으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지뢰바트량에 돌격하는 러시아군 기갑부대의 모습입니다. 아우디우카 전투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 중장비는 16대밖에 파괴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중장비는 221대 파괴되었다고 하니 단순 교환비만 따져봤을 때도 러시아 기갑부대의 아우디우카 공세가 얼마나 성과 없는 공격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군은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블레다르 전투 그 이상의 기갑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오신트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기갑 300여 대와 6,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우디우카에서 2km 정도 진격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이며 파멸적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서 러시아는 겨우겨우 아우디우카를 포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최근 아우디우카 전투는 아우디우카 북쪽 마을에서 벌어지는 중으로 러시아군은 정면 돌파 대신 포위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우디우카 정면 돌파는 엄두를 못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아우디우카를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갑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지성 전차 투입은 불가능해졌죠. 결국 기갑 웨이브 대신 스톰지라고 불리는 보병부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러시아군의 공세는 더 적은 기갑부대에 더 많은 보병을 투입하는 하이브리드 공격대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반미트 파도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격 패턴이 기갑 웨이브 대신 보병 중심으로 바뀐 이유는 초반 공세에 너무 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과 라스푸티차 때문에 땅이 진흙으로 바뀌어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보병의 전력은 어떨까요? 러시아군의 스톰지 보병러시는 저열한 장비와 부실한 훈련, 빈약한 의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결과를 못 내고 쓰레기처럼 해체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군이 침투한 폐허를 향해 기관포를 난사하는 브래들리 장갑차인데요. 방어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기갑 웨이브보다 보병을 상대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러시아군 기동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론 정찰로 기동로 중간중간에 있는 러시아군 기갑 차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톰지 보병 러시를 하더라도 기동로 전체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장갑차를 전장의 택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갑차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파괴하다 보면 보병 부대가 수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보병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은 러시아가 기갑부대 대거 투입 전술에서 보병과 장갑차 투입으로 전술을 바꾸었는데 러시아의 스톰지 보병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러시아군의 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몰려오는 러시아군을 방어하려니 우크라이나군도 죽을 지경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대공세 실패로 겨울 전황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라며 올겨울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모두 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미 정부가 탱크와 장거리 로켓, 전투기 등을 서둘러 지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연되면서 대반격 시점이 늦춰져 러시아가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나토 당국자는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 부족으로 겨울 공세를 강화하기 어려우며 기동력이 우수한 우크라이나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실탄 지급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구가 3배나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하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매달 1000기 이상의 장거리 자살폭탄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으며 1950년대 및 60년대에 만든 탱크들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 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드론을 소진시킨 뒤 반격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한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다양한 각도로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공항 재건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이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 사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 재건 사업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및 활주로 재건 및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두 회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키이우 보리스필 수도공항 공사와 보리스필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리스필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수도 최대 관문인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및 활주로를 재건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컨설팅과 국제교육, 훈련, 공사의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일환으로 모듈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비탈리김 주지사와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미콜라이우주는 우크라이나 내 유일한 투자 자산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며 비탈리김 주지사는 고려인이자 현지 유망 정치인입니다. 고려인 출신인 비탈리김이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을 적극 유치하려고 애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가 이처럼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건 사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 주택,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인데 모듈러 사업이 전후복구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구조물은 블록처럼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 60%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모듈러 사업을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사업 역량을 한데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 포스코 ANC의 엔지니어링 기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네트워크와 교섭력 등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어벤져스급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한번 하기로 하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 사업을 해내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